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강사 윤홍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9년 3회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철도에서 직류기선의 비절한 부분에 대한 전식 방지를 위한 기선의 극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중요한 전기철도에서 중요한 기선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리가 귀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선이라 하면 뭐예요? 그렇죠. 한문으로 돌아갈 귀자를 써서 돌아가는 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직류전기철도에서 이쪽으로부터 전류 공급이 돼서 어떻게 전차선으로 이렇게 전류를 타고 내려가서 대지로부터 촥 하고 뻗어나가는 전선들을 다시 어떻게 귀선을 설치해서 이 직류 전원체의 마이너스까지 쫙 연결하는 게 우리가 직류 귀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그 귀선에는요, 당연히 우리가 직류 귀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지 쪽을 얘기해서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극성과 부극성 중에 무슨 극성이라고 얘기할까요? 마이너스 극성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선은 반드시 부극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극성은 플러스, 부극성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귀선은 부극성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선을 공부하실 때는 이 이음매의 사항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이음매 뭔가요? 이음매는요, 우리가 이렇게 레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레일을 살짝 띄워두겠죠. 그래야 뭐 팽창과 수축을 할 때 문제가 안 생길 테니까요. 그때 이렇게 연결하는 게 뭐다? 이음매다. 그러면은 이 이음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떨까요? 그냥 레일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큰일 나겠죠. 왜? 이게 전류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음매는 실제로 저항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자, 이음매의 저항에 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항 쓰는 것보다 그냥 한 개의 저항, 이음매 한 개의 저항은 레일 5m와 유사해야 됩니다. 5m의 저항과. 그럼 레일 5m와 이음매 한 개랑 저항이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음매 전체 저항은요, 레일 전체의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레일 전체 저항도 있겠죠. 그거의 20% 이하.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네, 이게 이렇게 그냥 선 연결한 건데 어떻게 레일에 이만큼까지도 맞출 수 있나요? 우리가 레일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뭐 저항이 많이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항 R은요, 뭐라 그래요? 로우 A분의 L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은 저항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유 저항이 있겠고, 그리고 뭐 나름 면적이 있다는 거죠. 면적이 있고 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뭐예요? 그렇죠. 요게 이음매죠. 이음매에 비해서 레일은 면적은 어느 정도 크겠지만 얘가 실제로 연결되는 그렇죠. 길이가 꽤 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음매는 길이는 짧겠죠. 따라서 우리가 한 개의 저항을 레일의 5m에 맞춘다면은 큰 문제 없이 이음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선 같은 경우는 부극성과 이음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귀선은 30m 이상 연속해서 쭉 시설할 것, 그리고 이때 만약에 그냥 연속해서 시설 못할 때에는 이렇게 이음매를 사용하는데, 이음매 사용할 때 두께 115 스퀘어 이상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묶는 거, 그것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선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죠. 무슨 극성으로 하냐? 그러면 무슨 극성? 부극성으로 할 것.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2장에서 보호장치 파트에 속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그렇죠. 보호장치 파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먼저 지금 문제를 봤더니 변압기하고 조상설비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건드려 놨습니다.
그런데 변압기는 여기서 지금 바로 볼 필요도 없는 게요. 우리가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변압기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쵸. 한마디로 5천에서 만 그리고 만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 다음에 5천에서 만 넘어가면 뭐예요? 경보장치 가능 그리고 차단장치 가능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얘는 반드시 차단장치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용량이 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일단 변압기 빠지면요. 조상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상설비의 지금 보호장치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조상설비는요. 전력용 콘덴서가 있겠고요. 그리고 불로 리액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상기가 있을 텐데요. 얘네 둘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죠? 얘네들은 정지기 그리고 조상기는 회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회전기는 용량이 클 테니 기본적으로 15,000 이상일 경우에 보호장치를 해주자. 그런데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 리액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지기이기 때문에 낮은 용량부터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몇? 500에서 15,000 그리고 15,000 이상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얘네 전부 다 지금 문제에서 나왔듯이 전부 다 어떠한 상태? 내부 고장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뭐 해주자? 보호장치를 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자면요. 여기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뭐 있어요? 플러스 과전류시 그리고 플러스 얘 과전료 포함하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뭐까지? 과전압까지 생각해 주자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더니 자, 뱅크 용량이 몇? 그쵸. 만인 조상기래요. 근데 몇? 그쵸. 15,000이 넘어야 내부 고장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고요. 뱅크 용량이 300kVA 블루 리액터래요. 그러면은 지금 용량이 몇이에요? 300이면은 얘보다 안 되네요. 그러면은 뭐 필요 없다. 반드시는 아니다. 그 다음에 뱅크 용량이 1000인 전력용 컴패시터. 1000이면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구간에 속해 있겠죠. 바로 뭐가 필요하다? 바로 4번 사항이 반드시 보호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조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이격시켜야 하는가? 자, 단 접지극을 철조에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서 묻는 문제는 뭐죠?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전주지만 전봇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전봇대 이야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땅에 어떻게 전주를 딱 시설했을 때 우리 아마 이런 거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접지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접지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어요? 지표면으로부터 얼마? 2m. 그리고 땅속 깊이 몇? 75cm까지는 합성수지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주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뭐예요? 바로 이 접지극. 접지극은요.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얘 전주가 철조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접지극 이렇게 매설해버리면 어떻게?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얘가 철주라면은 이만큼 30cm를 더 띄어서 이렇게 어떻게 접지극을 매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 말고 만약에 여기 밑으로 30cm를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쵸? 철주로부터 몇 미터? 1m를 이격시키고 어떻게? 접지극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뭐 한다? 매설, 접지극을 이렇게 접지봉을 넣는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격거리 1m를 묻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에 1m 이상 이격시켜서 접지극을 넣어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 154kV의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사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구내와 구해를 연결하는 일경관 가공전선은 제외한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는 결국에 뭐예요? 가공전선의 높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공전선의 높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준 부분은 뭐예요? 시가지라는 키워드를 하나 준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가지의 가공전선의 기본 높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요. 이 문제는요. 단수 계산 문제식입니다. 왜? 우리가 시가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몇 미터? 그쵸. 특고압 가공전선은 10m 이상 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지에서 만약에 절연전선급 이상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몇 미터예요? 8m로 이렇게 봐주겠죠. 그런데 지금 절연전선 같은 얘기는 없고 그러면은 기본 10m인데 지금 10m는요. 우리 법안에서 몇 기준이에요? 35kV 이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몇이에요? 35를 넘은 1호사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줘야 돼? 우리가 단수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단수 계산 어떻게 하죠? 일단 기본 잡혀져 있는 10에다가 10kV당 12cm를 가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15.4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에 10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 기본 아까 몇이었어요? 35kg 따라서 몇? 3.5로 이렇게 계산해 준 다음에 12cm니까 0.12m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수 계산하실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몇이에요? 그렇죠. 11.9가 되는데 이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항상 뭐 한다? 절상하더라. 그러면은 12가 되겠고 12에다가 0.12를 곱하면은 1.4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44에다가 10을 더하면은 몇? 그렇죠. 최종 정답은 11.44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몇 번? 3번을 답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가지 특고압의 높이 그때 35kg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10에다가 단수 계산해서 더 높게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우리 차단기나 개폐기 같은 거는 물론 설치하면 좋겠죠. 하지만 설치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반드시. 그래서 봤더니 지금 수용가의 인입선 부분 인입선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니까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압 배전선의 인출 장소. 그렇죠. 고압 배전선로 같은 경우나 특고압은요. 당연히 인출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과전류 차단기 설치해 줘야겠고 그 다음에 직접 접지 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 아이고 여러분 안 되죠. 우리 이러한 접지선 같은 데는 어떻게 당연히 설치해 버리면은 함부로 설치는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러한 접지선 말하는 거죠. 그럼 접지선에다가 어떻게 차단기 설치해 버리면은 이 접지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차단기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다시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접지선이 바로 이 문제의 키워드라는 거. 접지선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차단기 설치하지 않는다. 물론 법에는 뭐 예외사항은 있겠죠. 하지만 항상 일반 사항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정 하중 최저값은 지선에 관한 시설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지선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봐야겠죠. 우리 지선은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몇 가지를 이렇게 딱 놓고 첫 번째로 내가 공부할 거는 지선의 안전율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선의 안전율은 항상 그렇죠. 2.5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하실 건요. 소선 쓰는 소선 지름입니다. 우리가 지선을 얘기할 때는 소선을 여러 가닥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게 지선이죠. 그럼 소선 지름은 몇? 그렇죠. 2.6.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하시는 게 소선 가닥수죠.
그러면 소선 가닥수는 몇 가닥 이상? 3가닥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허용 인장 하중입니다. 허용 인장 하중. 허용 인장 하중은 몇? 4.31kN.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선이 도로를 어떻게? 그쵸. 도로를 쓱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도로 횡단할 때 그 높이 말하는 거겠죠. 도로 횡단 높이. 도로 횡단 시 높이는 일반적일 때 5m라는 거. 그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4.5m라는 거.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공부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 안전율은 우리가 안전율 파트에서 뭐 1.33, 1.5, 2.0, 2.2, 2.5까지 공부할 때 아마 공부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공부할 게 반드시 소선 지름인 이유는 바로 2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선 가닥수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3가닥이니까 네 번째 허용인장하중 4.31, 다섯 번째 도로횡단 5m 기본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4.5m로 감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 지선의 안전율 몇이에요? 그쵸. 지선의 안전율 2.5. 그러면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허용인장하중 같은 경우는 몇? 그쵸. 4.31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바로 고압 옥내 배선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럼 고압 옥내 배선 사용 가능한 공사를 먼저 머릿속에 체크를 해두셔야 되죠.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케이블 공사가 있겠고,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사용한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답 중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있으면은 답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 건조한 장소가 전개된 장소니까 이러한 말들 나오는 게 뭐예요? 애자 사용 공사가 가장 많겠죠. 그래서 쫙 하고 봤더니 2번에 뭐가 있어요? 애자 사용 공사가 있네요. 자, 만약에 애자 사용 공사 없고 케이블이나 케이블 트레이 있으면 그게 답 안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2번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학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어떻게 시설하는가? 이 문제는요. 화학류 저장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화학류 저장소 공부할 때요. 일단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화학류 저장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겠죠. 화학 뻥 폭발하니까요. 그러면은 전선 배선이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돼? 그쵸. 보통 지중전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기서 지중전선에 여러분들 전선 뭐 사용하세요? 케이블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 딱 봤을 때 뭐 인입구까지의 배선 이러면요. 지중전선으로 케이블 사용하겠다라는 게 탁 하고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쭉 봤더니 어디 있어요? 케이블을 사용하여 뭘로? 지중으로 시설한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위험한 장소들은 키워드를 반드시 화학류 저장소, 빵 하고 터지는 곳, 그러니까 땅속으로 케이블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중 키워드만 잡으셔도 돼요. 머릿속에. 그러면은 당연히 케이블이 들어갈 테니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자, 여러분 대지전압 문제가 떴죠? 그러면 대지전압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쵸. 대지전압 문제 나오면은 몇 볼트? 300볼트 이하여야 된다. 얘가 바로 90% 이상의 답안입니다. 항상 어떤 거의 대지전압은 다 300볼트. 그러면은 선생님 나머지는요. 뭐? 누전 차단기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이러면은 몇으로? 150V 이하라고 답을 답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되게 극히 드뭅니다. 문제에서도. 따라서 우리는 대지전압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문제를 준다 생각하시고 뭐 300V 탁탁하고 찍으시는 거죠. 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설비들이 다 대지전압은 300V 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누전 차단기 이것만 체크하시면은 대지전압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통신 인입선은 조형물의 붙임점에서 지표상의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 하나인다.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습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통신 인입선. 자, 가공통신 인입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특고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형물의 붙임점에서 지표상의 높이, 바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높이와 조형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 높이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특고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보시면서 각각 높이만 간단히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딱 넣고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죠. 이거 말고 그냥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통신 인입선이래요. 그리고 조형물의 붙임점 말고 그냥 높이라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우리는 뭐 4.5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고압 없고 지금 조형물의 붙임점에서 지표상 높이가 문제가 나오면요. 2.5m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특고압이 있고 한마디로 특고압 있고 이때 만약에 그냥 높이가 나왔으면은 우리는 몇 미터? 5m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형물의 붙임점 만약에 이 말까지 나오면은 몇 미터? 3.5m. 선생님 왜 이거보다 높죠?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특고압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쪽 라인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조금 엉성하게 공부하시면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특고압이고 그리고 조형물의 붙임점까지 있기 때문에 몇? 그렇죠. 3.5m. 3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미리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번 문제는 가공지선의 굵기 문제네요. 그러면은 가공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전력선은 이렇게 갈 테고 우리가 가공지선은 가장 최상단에 이렇게 지나가서 낙뢰 같은 거를 보호하는 지선을 가공지선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은 가공지선 같은 경우 우리가 밑에 사용하는 게 특고압이냐 고압이냐에 따라서 그 굵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고압일 때는 몇? 그쵸, 5mm 이상. 그리고 고압일 때는 4mm 이상. 지금 문제에서는 밑에 특고압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몇 mm? 그쵸, 5mm 이상이 답이 되겠네요. 따라 다음 몇 번? 4번에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철탑의 경관은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경관 문제인데 자, 우리 경관하면 표준경관, 장경관, 그리고 보안공사식 경관 이렇게 나눠졌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제죠. 왜? 여러분들한테 보안공사 막 이것저것 굵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장경관에 관해 굵기나 뭐 굵기가 표준경관 넘어간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한마디로 무슨 문제? 표준경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 풀기 쉽게 그냥 냈네요. 그러면은 표준경관 같은 경우는 우리 뭐예요? A종 생각하셔야 되고요. 경관 문제 나오면은 B종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탑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표준경관 A종 몇? 150. B종 몇? 250. 철탑 몇? 그쵸. 600m 어떻게 이하로 경관을 설정해야 된다. 자, 경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있으시면 안 되죠.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철탑을 사용했다고 했더니 답은 뭐예요? 그렇죠. 답은 3번에 600m 이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피레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거를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 어디다 시설하는지 저와 함께 그림으로 공부하시면요. 되게 쉬워요. 이게 한글로 4가지 법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그림으로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 놓고 첫 번째 여기를 내가 발전소라고 제가 해볼게요. 발전소.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변전소. 그리고 여기가 특고압용 변압기. 그리고 여기가 수용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수용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쵸? 지금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뭔가 연결이 되겠고, 변전소에서 변압기로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우리 뭐 수용가 쪽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한마디로 들어오는 선, 나가는 선. 만약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피레기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피레기 설치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하면은 뭐가 돼요? 그렇죠. 발전소의 인출구,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가 다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실기시험에서 해당 부분을 표시해서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다가 두 개를 이렇게 안 그리면은 틀렸어요. 왜? 이게 발전소 건지 변전소 건지 어디 건지 모른다. 따라서 혹여나 이런 문제가 또다시 실기에 나올 경우에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사항이 여기서 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두 번째, 특고압용 변압기의 특고압 측과 뭐? 그쵸, 고압 측 두 군데. 여기가 특고압 측이고 여기가 고압 측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쵸. 그러면은 이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수용 장소의 인입구.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지금 뭐다? 수용 장소의 인입구 해서 하나, 둘, 세 가지. 선생님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네 가지 마지막 거는 어디다가 표시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가공전선 그리고 땅속에 뭐 지중전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뭐 이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의 뭐 접속점, 바로 이 선을 말하겠죠. 바로 이쪽에다가 어떻게 피레기 설치한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물어봤으니까요. 그럼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출구. 맞네. 인출구 및 인입구니까. 자, 두 번째. 가공전선과 지중전선과 접속되는 곳. 맞네요. 그 다음에 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차단기 2차 측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네요. 그쵸? 이거 좀 더 이쪽으로 내리고 이쪽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그쵸? 지금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 이거 말고 피레기도 많이 설치하던데요. 그쵸? 설치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에서 지정하는 피레기 반드시 법적인 설치 위치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반드시 학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다음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몇 센티미터 이하일 때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 지중에서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지중 이격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중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항, 이쪽에 저고압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특고압이 지나갑니다. 라는 사항.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 뭐가? 저압이 지나가고 이쪽에 뭐가? 고압이 지나갑니다. 이 사항을 조금 공부해 두시면 되겠죠. 당연히 저고압과 특고압 그리고 저압과 고압 어떤 게 위험할까요? 특고압이 들어간 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몇 센치 이격시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 그 다음에 저압과 고압 같은 경우는 특고압이 없기 때문에 덜 위험하니까 몇 센치? 15cm만 이격시켜주면 된다라고 학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자, 이쪽으로 이번에는 약전류 전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저고압이 지나간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 뭐가 약전류 전선이 똑같이 지나가고요. 이쪽에는 뭐가 특고압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전류 전선과 저고압 같은 경우는 나름 저고압이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위에에 비해서는 어떻게? 그쵸. 저고압이지만 약전류 전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어떻게 큰 차이를 봤던 바로 이 30cm, 30cm를 기본적으로 띄워줘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특고압과 약전류 전선은 당연히 어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몇 cm? 또 그 2배인 60cm를 띄워줘야 되겠죠. 따라서 머릿속에 반드시 저고압과 특고압, 저압과 고압, 약저고, 약특고를 반드시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교차할 때,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뭐예요? 저고압. 그럼 저고압과는 몇 cm? 30cm.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발전기의 보호장치에 있어 과전류 압류 장치의 유압 및 저압 베어링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된다. 한마디로 또 이 장의 뭐예요? 발전기 보호장치 파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전기 보호장치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보호장치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와 함께 약간은 편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발전기 보호장치는 용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전체를 암기하기가 좀 힘들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반드시 발전기 보호장치 파트라는 거를 머릿속에 탁탁 넣어 두시고요. 저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곳,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과전류, 과전류, 그리고 과전압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겠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키워드를 뽑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증기터빈이란 말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증기터빈. 자, 증기터빈은 용량이 반드시 많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고장이란 말이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럼 내부 고장 같은 경우는요. 내부 고장도 많이 넘어가면은 보호장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러스트 베어링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스러스트 베어링이죠. 자,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쵸. 200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내부 고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차 압류 장치. 그리고 마지막 잡으셔야 되는 게 풍차 압류 장치. 자, 수차 압류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이 넘으면 되고, 풍차 압류는 100이 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자 개별적으로 암기 방법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증기터빈, 내부 고장, 스러스트 베어링, 수차, 풍차, 이거를 숫자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잠깐 이거를 꺼내서 조금 깔끔하게 좀 지워볼게요. 이 부분. 자, 제가 지금 스러스트 베어링 이 부분을 스러스트 베어링 같은 경우는요. 조심해야 될 게 증기터빈의 스러스트 베어링 이래버리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단 말이야. 하지만 문제에서 반드시 증기터빈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만으로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수차입니다. 수차의 스러스트 베어링인데 증기터빈을 제외한 스러스트 베어링이 나왔을 경우 뭐해라? 2000으로 찍어라. 아셨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나누셔서 학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발전기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과전류, 과전압일 때는 뭐 한다? 그쵸, 무조건 한다. 자, 용량이 10,000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 고장 용량 10,000 맞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시설하는 비상예비관 이런 거 없어요.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몰라라고 한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용량이 100 이상의 풍차 압류 장치 있네요. 풍차 압류. 그러면 용량이 몇이라고요? 100. 선생님 아까 헷갈린데요. 수차는 500, 풍차는 10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3번 이런 건 법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키워드 잡아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 안의 전구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 값은 몇 메가옴 문제네요, 여러분. 메가옴 문제. 그러면은 일단 전기욕기니까 여러분들 욕조 생각하시겠죠? 욕조 생각하실 테고,
그리고 전기요끼니까 뭐예요? 이쪽에 극판 2개 딱 설치해서 우리 전기요끼 이론에 뭐가 있었어요? 그쵸? 이 극판 간의 간격은 반드시 몇 미터? 1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사용전압 몇? 당연히 10V 이하여야 된다. 왜? 실제로 극판과 극판 사이에 전기를 흘려서 우리가 치료나 피로회복용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전기요끼죠. 그럼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딱 흘러서 우리가 피로도 회복하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전선과 대위 사이의 절연저항값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항상 절연저항값 생각하면요. 머릿속에 원래 뭐 공부하셨어요? 우리 메가옴 문제는요. 이거 많이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110V, 220V, 380V, 400 또는 440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메가옴 맞춰라 그러면 앞자리 따가지고 0.1, 앞자리 따서 0.2, 앞자리 따서 0.3, 앞자리 따서 0.4. 이게 바로 절연저항 메가옴 문제입니다. 원래.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사실은 150이 안 되는데 뭘 한다? 그렇죠. 0.1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압을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 전압이 당연히 뭐 10V 아래니까 가장 기본 수치인 몇을 적용해줘? 0.1을 적용해 주겠죠. 따라서 몇? 답은 1번 0.1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실하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지금 문제는요. 뭐예요? 그쵸. 직매식에 대한 깊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직매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압력의 우려가 있을 때랑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깊이 묻어야 되겠죠. 따라서 몇 미터? 1.2미터 묻어야 되고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덜 깊이 묻어도 되니까 0.6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나 학습해 두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관로식 같은 경우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필기 시험에서는 관로식의 압력에 관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관로식의 매설 깊이는 그러면은 1m가 그냥 정답인데 실제 법안에는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0.6m.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우리 필기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요. 대부분이 다 1m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은 0.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니까 몇 미터? 1.2m.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어 있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얘는 지금 뭐 부식 방지 장치의 시설이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수중이나 땅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직류 전원 장치 해가지고 이쪽에 예를 들어 뭐 관 같은 게 있다고 하면요. 하면은 이쪽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극판, 양극판 설치해 놓고 땅에다 이렇게 해서 뭐 전이차를 낮춰주겠죠. 자, 우리가 전기 부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전이차가 나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이차를 어떻게 낮춰서 전하를 이동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전기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이 이론은요. 기억하셔야 될 건 세 가지만 일단 중요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 사용전압 몇 볼트 이하? 60볼트 이하라는 거. 그리고 바로 제가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플러스에서 뺐기 때문에 얘가 양극입니다. 그러면은 양극 간의 주의 어느 점이나 1m는 반드시 10볼트 이하의 전이차가 나야 되고 그리고 임의의 2점이라고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임의의 2점. 이때는 5볼트 이하가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양극으로부터 1m 어디는 몇 볼트? 10볼트 이하. 이미 2.1m 간의 간격에 몇 볼트? 5볼트 이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 장치를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60볼트, 10볼트, 5볼트를 각각의 키워드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어봤어요? 그냥 사용전압 물어봤으니까 직류 몇 볼트? 60볼트.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장치에 대한 갑종 풍압파중은 그 구성지의 수직 투영 면적 1제곱에 대한 풍압파중을 몇 파스칼로 기초로 계산한 것인가? 이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풍압파중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풍압파중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쉽게.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그럼 동그라미는 뭐예요? 그쵸. 원형이나 목줄을 우리가 대표하고요. 이때의 풍압파중은 몇? 588.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삼각형이나 마름모를 얘기하는 거죠. 삼각형, 마름모. 통합해서 외우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모 한마디로 강관으로 구성됩니다. 강관으로 구성된 어쩌고 나오고 우리가 뭐가 나와요? 철주가 나오고 강관으로 구성된 철탑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외울 때 굉장히 여러분들 네 자리 숫자라서 어려워하시는 거죠. 자, 우리 삼각형 마름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12입니다. 1412 대표적으로. 그리고 강관으로 구성된 철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옛날에는 막 114, 112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은 1117이라고 정석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철탑 같은 경우는 우리 1255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얘가 어렵지 않다고요. 하나 여기다가 우리 이번 문제 나온 애자 한번 볼까요? 애자. 자, 애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39인데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일단 첫 번째 뭐 기타의 거 88이 이런 거 빼고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놈들이에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얘네들인데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공부하시면 어렵다. 따라서 이거 만약에 정리해 두실 때 어떻게 해 두시면 되냐면은 원형 목주. 원형이란 말 들어가서 목주 나오는 거 588. 얘는 588은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588. 그런데 네 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은 14 앞에 거. 자, 강간으로 구성된 철주는 11. 강간으로 구성된 철탑은 12. 애자 사용사한 거는 10. 요거 앞에만 따서 외우셔도 여태까지 관연도부터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나온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다 푸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뭐 하면 돼? 그쵸. 원형 목조 588, 삼각형 14, 강관 철주 12, 철탑 12, 애자 10.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을종이나 다른 거 공부해 두셔야 되죠. 을종은 뭐 666 그리고 745 이런 거 해서 을종 같은 경우는 333, 372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갑종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대신 피해서 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 10 그리고 11, 12, 14 순서대로 내가 외울 건 그럼 뭐예요? 588, 10, 12, 12, 14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애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쵸? 뭐 강철주.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강철탑. 그리고 얘는 뭐야? 삼각형. 애자, 강철주, 강철탑, 삼각형. 끝.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애자 장치니까 애자 몇? 10. 한마디로 1039지만 10. 그러면은 앞에 거 10. 왜?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깝게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기철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잡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보면서, 저와 함께 보면서 간단하게 암기할 부분만 좀 외우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류전차 선로에서 전로에 시설하는 전로겠죠. 흡상변압기, 직력 캐패시터나 이에 부속된 기기구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용 5개를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몇 미터 이상에 시설해야 되는가. 단 시가지 이외의 지역으로 울타리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압기가 흡상변압기라는 거예요. 흡상변압기는 뭐 물론 무조건적인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선로를 만들기 위해서 1대1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대1 변압기를 사용하면은 안전이나 각종 그런
유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흡상 변압기와 유사한 게 우리 전원 변압기. 전원 변압기 얘기할 때 흡상 변압기가 또 나와요. 근데 전원 변압기도 1대1의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보호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흡상 변압기가 만약에 문제에 떴다 하면은 어떻게 전기철도에서 흡상 변압기 뜨면요 5m 반드시 요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법안에 따로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 기준 전기철도 쪽에 하나에 딱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쭉 나오면 흡상 변압기가 그 키워드고요. 그리고 몇 미터, 지표상 몇 미터 이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요. 반드시 몇 미터, 5미터 이거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너무 막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대리전압이나 아니면 그냥 경관, 간단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다 하면은 뭐 한 2문제 정도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어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틀린 문제 단원 한 번 더 정리해 두시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